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에 그 이름 붙이는, 호칭을,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이는 것 자체가 창피해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4대강 사업한다고 그 취지는 좋았는데 설계가 잘못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거, 취지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려고 그때 건의하려고 했어야 되는 게 당신들이 할 일이었죠. 진짜 지식인이라면. 근데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4대강이 잘못된, 자원어획기가 잘못된.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된 것이 맞다,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그 전에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설계가 나왔으면 설계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가 과학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하고요. 그 위에 축산 기관이 잔뜩 있으면 그 물은 오염물들이 자꾸 흘러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 그 밑에다가 볼을 싸면 그 오염물이 퇴적돼서 녹두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럼 그런 걸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그런 건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잘못됐다만 하고 욕만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거 욕하고 비판하면 그게 곧 수정이 되던가요? 그거 문 열어놓으니까. 그나마도 썩은 물이라도 농사 짓는 데는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하겠죠? 다행히 장마철에 비가 와줘서 농사 짓게끔 조금 살아났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요, 쉽게 얘기해서 아스팔트가 생기고 수로가 일자로 돼서 물이 쭉쭉 빠져나가면 땅속에 물이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수증기가 안 올라가면 구름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구름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된 비구름이 안 생긴다고요. 그럼 비 안 내려요.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무조건 잘못된 거니까 부시고 보겠다. 잘못됐으면 부시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건데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대통령입니까? 다행인 건요, 보궐선거라는 거. 9개월짜리라는 거, 이제 남은 기간이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더 대통령으로 앉아있으면 이 나라 국민들 못 살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 나라도 있고 자손도 있는 거예요. 저 난민들 보시죠? 먹고 살지도 못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광고마다 10,000원이면 뭐 하고 20,000원이면 뭐 하고. 그 사람들 보면서 안 느껴져요? 그거 바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이 나라도 쥐 안 와버리면 금방 그렇게 돼요. 아니, 장마철 몇 때만 잠깐 비오고 말아버린다면 불과 2, 3년 후에는 우리 지금 죽기 살기로 일하던 저 사람들 우리 물건 안 사버리면 이 나라 설 자리 없어요. 코앞도 안 보고 있다고요, 당신네들이. 그게 지식인입니까? 그까지 지식은 개나 주세요. 모르면 차라리 대가리 푹 쳐박고 뻥처럼 하고 살라고요. 이게 국정농단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한 게 아니고 지금 당신들이 국정농단하고 있어요. 저 오늘 이만큼만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제가 워낙 몰라가지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건 요 정도까지니까. 네. 5.18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아니, 공무원 시험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회가 사라지겠죠. 그 5.18 민주화라고 하면서 그 네. 유공자들이 그 신청을 해서 지금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네. 받는 사람들이.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네. 추가로 신청자들이 또 있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니, 5.18 자체도, 유공자라는 것 자체도, 만약에 6.25 전쟁에서 그 6.25 유공자를 할지라도 그 세대에서 그때 혜택 보고 그 자손에서 잠시 보고 끝나야지. 그걸 계속 이어가고 늘어간다면 그게 양반제도죠. 그러니까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지금 유공자라고 해서 추가로 명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민주주의 국가라면요. 그러한 그 명단 리스트들 중에는 그 유명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우리는 거기서만 볼 게 아니고요. 로스쿨 제도를 봐도 그래요. 로스쿨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스쿨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그걸 만든 취지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실제 상황을 아는 사람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실제 로스쿨을 공부한 사람들 보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실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글만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뭘 판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양반제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야 된다면 있어서는 안 될 거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 국제 망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봉건 국가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소리죠. 5.18만이 아니고 이 나라 정치 현상이 보면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도 대물림을 하고 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초도 모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헌법을 알아야 헌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만들어야 그게 이 나라 법이 되는 것이지. 헌법 테두리 없는 법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5.18이나 로스쿨이나 이 국회의원들 지금 하는 제도를 보면요. 이게 딱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 똑같습니다. 특권층이요. 공산당 당원들 하나도 안 틀려요. 조선시대 양반들 공산당 당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똑같다고요. 내가 이런 양반들 욕하고 공산당원들 욕하니까 나 파평연관입니다. 양반이라면 양반 자손이에요. 하지만 그 제도가 워낙 잘못됐고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이고요.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고종황제께서 대한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건 자신이 황제로 계속 등극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거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고 독립운동하셨던 그분들이 민주국가가 맞다라고 해서 했던 거고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아니 문재인이까지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왜 그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시하냐고요. 심지어는 헌법까지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그 행동은 그 헌법을 무시하냐고요. 그게 헌법이라고 아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하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촛불 집회에 11번이나 나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나가시다가 안 나가시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들의 궁금하네요. 말이 쉽게 얘기해서 현실에 너무 안 맞고 거짓이 많아요. 아, 그것을 거짓이 많은 것을 알기까지는 11번 나가는 게 다 필요했었던 거였나요? 그건 아니면 그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그런 걸 느끼셨나요? 이미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 헌법 만들어 놓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배하는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힘없는 제가 어쩔 수는 없었죠. 거기다가 그 시대에 그걸 가지고 반항하면요. 물론 저
집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했다면은 제가 나서서 해도 아무 저한테 해가 없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 혼자서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혼자서 설치고 떠들고 뛰어다니면 언제 어떤 일 당할지 모릅니다. 왜? 권력이 한 사람 제거하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요. 그럼 그때 당시 어떤 보직에 계셨었나요? 저 그때도 직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영업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떤 제도권에 대한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위나 뭐 어떤 어필을 많이 했었나 보죠? 아니요, 엄두가 안 났죠. 아, 왜? 그때 우리 지금 주사판이 뭐냐는 저 집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나서서 이거 아니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들에게까지도 쇠몽둥이 휘두르는 사람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그러면은 세월호 집회에 11차례 나가면서 정말 너무나 어떤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 저 정의당에서 말하는 정두전의 무슨 뭐 그런 개민수전 이런 걸 보면은요. 그게 이성계 개국하셨던 왕께서 그 정책을 쓰셔가지고 고려 귀족들의 재산을 뺏었던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해보니 불과 세종대왕 때 불과 이제 태조 이방원 그 다음에 세종대왕 아닙니까? 태정, 태세형계, 정조도 계시긴 했네요. 4대도 못 가는 사이에 그 제도마저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왜? 공짜로 주는 것은 귀한 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저 서울역에 보면 노숙자분들요. 그분들을 위해서 30몇만 원씩 지급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으려고요. 일을 안 해요. 일주일만 일하면 저기가 돈이 안 나가요. 지급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로. 일주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입이 있는 순간 돈을 지급 안 해줘요. 그렇다고 그 지급하는 돈 받아먹겠다고 일 안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리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실업수당을 뭐 100만 원 주네, 얼마 주네 하면 그 돈 받아먹으면 꽁돈 생기는데 그걸로 생계 유지되는데 뭘 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집회 나가 보니까 어떤 것들이 많이 거슬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기를 안 나가게 된 어떤 그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난 처음부터 그 집회를요. 네. 제가 가담하고 싶어서 가담했던 건 아니었고 예. 대통령께 건의한 게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잘 안 되고 거꾸로 되는 게 많더라고요. 이게 왜 자꾸 거꾸로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로 돌아갈까 하다 보니까 그 환수복지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민수전을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처음에는 이거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 거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다시는 그런 못하게 하고 원주인에게 되돌려준다면 그거야말로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재벌들이면 보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활동에서 몽땅 다 부시겠다는 식으로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 세월호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내가 그렇게 설계도 들고 쫓아다닐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7시간 아니면 세월호 인양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인양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월호 인양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난리를 지겨요? 그걸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물론 저처럼 설계도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 인양에 같이 참가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고 이걸 나가 쓰겠다. 나는 그런 조직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군인이나 아니면 대기업체들에게 이 기술을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인양할 때까지만 나는 한 석 달이면 된다라고 봤어요. 그 기간 동안만 이 기술을 주면 되니까 월급쟁이만 시켜줘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돼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중국 업체한테 850억인가의 그 당시에 발주가 나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하면 이 장비만 있으면 되고 저건데 장비가 저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300억 가지고도 충분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은 내 얘기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나는 대통령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에서만 절차 밟아라 했지 어느 곳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심지어는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대학 교수나 이런 지식인들이 있는 데서 몇 분만 브리핑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그 제안을 했을 때 탄핵을 얘기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던데. 탄핵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어떻게 배를 인양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떼어다니는데 그걸 피해 다녀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와서 인양하려고는 의지가 없었다. 아니다. 뭐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세월호 유족들 저거 사인 받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유족한테 이거냐. 유족한테는 욕하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고. 세월호 유족은 그 탄핵에 관계가 없다라는 소린가요? 그렇다면 거기에 탄핵에 직접 저거 했던 국회의원들과 야당이 했다는 건가요? 난 그것도 또 의심스러워져요. 유족한테 욕하지 마라. 유족은 그걸 피해 다녔는데 왜 욕을 안 해요? 그놈들이 자신들이 부를 많이는 12억까지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적게는 뭐 6억도 받았다 뭐 그러더라고요. 최하가 6억 받았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저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그래요. 그러면 6억이나 되는 엄청난 부를 챙겼다면 그것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요 6억을 벌려면요 일평생 죽기 살기를 일해도 못 벌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해도 6억을 받으려면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너무 손쉽게 그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가산점까지 받겠다고 저 난리를 죽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때 어떤 그 집권 여당만이 아니고 또 야당 쪽에도 그런 세월호 구조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접촉을 하고 그랬었습니까? 그렇게까지 접촉하기는 힘들었고요.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같은 사람 만나주려고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한테 탄원서식으로 넣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유족들이 있는 데서 그 특조위라는 데를 만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이 그 당시에 거기 앉았는 거 보고 열받아서 등 돌리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왜 등 돌리고 돌아섰냐면 그 유민희 아빠인가 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대요. 단식한다면서. 근데 유민희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설계 들고 쫓아갔을 때 날 미친놈 취급한 사람이 유민희 아빠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무슨 짓을 꾸몄겠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탄핵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나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고 야당 대표면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살 길을 찾아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건 정치인이 아니고 역적이죠. 그래서 난 문재인을 역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렇게 침몰돼 있으면은 사람이 다급해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당연하죠. 그런 구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들떠도 안 봤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뒤늦게라도
시신을 하루라도 빨리 건져서 시체를 건져서 내 새끼 납작이라도 어떻게 죽었는지 보고 싶었다면 바로 인양하게끔 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면면들을 봤다는 얘기죠. 너무 기가 막혔죠 그때. 그게 유족인지 아니면 유족을 이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뒤집힌 놈들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구조 방법에 대한 좋은 그 방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가 그거를요 특허 신청을 했더니요 국제 특허까지 내랍니다. 근데 나 지금 페이스북에 그걸 올려놨어요. 그 당시에는 세월호 하나만 인양하면 되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하고 포기했었어요. 근데 촛불 집회하는데 2차인가? 1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집회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세월호 인양 안 했다 아니면 7일 동안 뭐 했다 그것이 제일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이유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로 특허부터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집회를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보려고요. 그 당시 날짜가 특허 신청한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16일 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촛불 집회가 몇 회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특허 신청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대통령께 건의했던 그 내용,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갔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왜? 그걸로는 특허를 낼 수가 없답니다. 왜? 너무 약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세세하게 해와라 해서 여러 장 분량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며칠 또 걸렸어요. 그랬는데도 12월 16일 날이고요. 그거 하자마자 특허 나온 것이 4월 며칠 날인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특허만 나왔지 그 이상 다른 얘기가 없더니 불과 며칠 안 지나서 대선 직후인가 직전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국제 특허 내라고 하대요. 그런 용지가 다시 날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특허를 내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근데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약 5천 몇백만 원, 6천만 원 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또 내가 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이걸 내서 해야 되느냐. 난 세월호 하나 인양해서 나라가 조용해지면 그거 하나 때문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촛불 집회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국제 특허까지 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현재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내 특허는 이제 돼 있는 상황인가 그렇죠. 보네요. 예. 예. 엊그제 저 한강에 군함이 모래톱에 걸려있다고 할 때 보고서 저거 내 방식으로 하면 쉬운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났다면 이것이 군에 적용시켰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거 불과 2, 3일이면 그 장비가 아주 갖춰져 있을 테니까 2, 3일이면 모든 게 끝났을 건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예, 또 아시는 게 많고 말씀하실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쯤에서 종료를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